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유형에서 데이터 정제하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1유형에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고 데이터 정제하기 항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강의입니다. 제1유형에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정제하기에서는 결측치 확인하기, 결측치 해결하기, 이상치 확인하기, 이상치 시각화 확인하기, 이상치 해결하기, 중복값 제거하기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변환하기에서는 수치형 변수, 로그 지수 변환하기, 수치형 변수 정규화, 표준화 변환하기, 범주형 변수 인코딩하기. 세 번째, 날짜, 시간, 데이터 처리하기에서는 데이트 타임 속성으로 변환하기, 조건을 통한 연산하기. 데이터 정제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세팅을 하겠습니다. numpy, pandas,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는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분석 작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읽어오기 하겠습니다. import shibon as sns. 데이터 프레임은 sns.load dataset 타이타닉. 데이터를 확인하겠습니다. df.head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됩니다. 각 변수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survived는 승객의 생존 여부에 대한 컬럼이고요. 0은 사망, 1은 생존입니다. P 클래스는 객실 등급이고요. 섹스는 성별이고 메일은 남성, 피메일은 여성입니다. SIB, SP는 함께 탑승한 형제 또는 배우자 수입니다. PARCH는 함께 탑승한 부모 또는 자녀 수입니다. fare는 승객이 지불한 운임입니다. embarked는 승선한 항구를 말하고 CQS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llone은 승객이 혼자 탑승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true는 혼자 탑승을 한 거고 false는 가족 또는 동반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EDA 분석 작업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데이터 크기 및 데이터 정보 확인이죠. 데이터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print df.info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고요. 이 df는 데이터 프레임이네요. 891행과 15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데이터 인포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게 embarked와 embarked town이 같은지 동일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survived와 arrive, who와 adult mail이 동일성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열들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면 중복된 열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다음 결측치를 확인하겠습니다. non-null count를 확인을 해보면 총 데이터 프레임은 891행인데 age와 embarked, deck, 그 다음에 embarked town을 확인을 해보면 결측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되고 오늘 강의를 하는 데이터 정제하기에서 결측치를 대체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D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sex, embarked, class, who, adult male, deck,
embarked town, arrive, alone 모두 다 범주형으로 향후 인코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EDA 과정에서 결측치를 확인을 하고 데이터 정제하기 위해서 각각의 결측치를 대체를 해 보겠습니다. 결측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듯이 df.info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 알려드릴 df.isNull.sum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f.isNull.sum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서 프린트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age, embarked, deck, embarked town에서 결측치를 확인을 했고요. df.isNull.sum을 하면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age는 177개 결측치가 있고 embarked는 2개, deck는 688개, embarked town은 2개 이와 같이 결측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df.isNull.sum을 했을 때 이 결측치를 바탕으로 결측치가 전체 데이터에서 몇 %인지를 저는 출력을 하는데요. 아래 코드와 같이 age 같은 경우는 177개가 있죠. 전체 데이터 수는 891이기 때문에 177 나누기 891 곱하기 100을 하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면 19.8이 출력이 됩니다. 즉, 이 말은 age는 전체 데이터에서 약 20% 정도가 결측치가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embarked는 0.2%, deck는 거의 78%, embarked town도 0.2%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측치가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의 20%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데크와 같은 컬럼 경우 결측치가 78%죠. 실제 결측치를 대체를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결측치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데크 칼럼의 데이터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데크와 같이 컬럼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다면 삭제를 합니다. 우리가 isNull.sum을 했는데요. .sum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df.isNull 헤드 함수로 5개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isNull 비어있는 값이라고 하면 true, 즉 결측치일 때는 true가 출력이 되고 결측치가 아니라면 false, 이와 같이 참과 거짓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df.isNull.sum을 해야지만 열 단위로 true의 개수를 더하게 됩니다. true는 1로 간주를 하고 false는 0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true의 개수를 sum을 하게 되면 결측치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결측치 해결하기입니다. 잠깐 이것도 알자. 결측치 대체법. 결측치 대체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대치법, 단일 대치법, 비통계적 대치법이 있습니다. 물론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은 평균 대체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결측치 대체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결측치 대체법만 알고 있다고 하면 현업이든 빅데이터 분석 기사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단순 대치법입니다. Simple Imputation. 단순 대치법은 완전 분석법, 평균 대체법이 있습니다. 완전 분석법은 행을 제거하거나 열을 제거합니다. 장점은 구현이 쉽죠. 제거를 해버리니까 결측치를 완전히 제거하여 데이터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단점은 행 자체가 제거가 되고 혹은 열 자체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가 함께 손실될 위험이 있고요. 결측치가 많을 경우는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결측치가 많기 때문에 제거를 하다 보면 분석할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죠. 평균 대체법입니다. 평균 대체법은 통계적 기법으로 대체를 한다는 의미이고요. 평균값 대체법이 있고 중앙값 대체법이 있고 최빈값 대체법이 있습니다. 평균값, 중앙값 대체법은 연속형 변수에 사용하고요. 최빈값 대체법은 범주형 변수에 사용합니다. 평균값 대체법은 결측값이 있는 그 칼럼의 평균값으로 대체를 하는 거고 손쉽게 대체 가능하며 데이터 손실이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평균의 단점이죠. 이상치가 있으면 평균값이 왜곡될 수 있고 결측치를 적절히 대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값 대체법은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에 안정적인 대체가 가능하고요. 단점은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분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빈값 대체법은 범주형 변수에 사용하죠. 그리고 데이터 손실이 없습니다. 단점은 특정 값이 과다하게 대체되기 때문에 편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일 대치법, 싱글 임퓨테이션, 선형회귀 대체법을 말하는 거고요. 결측치가 있는 칼럼을 다른 변수, 즉 칼럼들과의 관계를 고려를 하여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기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결측값이 많을 때 선형회귀 대체법을 사용 시 성능 저하가 발생하고요. 모델 적합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통계적 대치법, Non-Statistical Methods, 즉 비통계적 대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KNN 대체법을 사용합니다. KNN 대체법은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고요. 단점으로는 계산 복잡도가 증가하고 결측치가 많으면 KNN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저는 현업에서 주로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는 중앙값을 사용하고요.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는 최빈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일 대치법보다는 비통계적 대치법인 KNN 대체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에서는 평균값 혹은 중앙값으로 대체법을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2유형에서는 만약에 이상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평균값으로 대체를 하면 되고요. 이상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범주형 변수는 최빈값 대체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대치법에서 완전 분석법, 모든 행을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 모든 행 제거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 원본 데이터 프레임인 df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df1은 df.copy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df에 있는 데이터와 동일한 값이 df1에 복사가 됩니다. df1은 df1.drop_na 그 다음에 axis는 0 axis가 0이라는 말은 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df1.drop_na 라고 하게 되면
결측치가 있는 모든 행을 제거를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df1.isNull.sum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결측치가 제거가 된 것을 알 수 있고, df1.shape를 해서 크기 확인을 해보면 이만큼 결측치가 있는 모든 행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 대치법에서 완전 분석법, 모든 열을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참고입니다. df2는 df.copy, df2는 df.drop_na, 그리고 모든 열을 제거를 할 거죠. 그래서 axis는 1,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df.isNull.sum을 해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 결측치가 완벽하게 없어졌고요. shape 확인을 해보면 891,11이 나오죠. 행은 모든 행이 살아있지만 열이 15개에서 11개로 줄어들었네요. 만약에 그 열이 중요한 열이라고 하면 데이터 손실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 대치법에서 특정 열 기준 혹은 특정 행 기준으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df3는 만약에 단순 대치법에서 완전 분석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특정 열 기준, 특정 행 기준으로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df3는 df3.drop_na, subset는 ag, 즉 이 말은 결측치가 있는 모든 열이 아니라 ag 열 기준으로 결측치가 있다면 행을 제거를 한다는 얘기고, df3.isNull.sum을 하게 되면 ag는 결측치가 제거가 되었지만 아직 나머지는 결측치가 있네요. df3.shape를 하게 되면 714개의 행이 있고 15개의 열이 있습니다. 단일 대치법에서 선형회귀 대치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만약 변수가 범주형이라면 로지스틱 회귀 대치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는 ag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현업을 대비를 해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선형회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파악을 해주세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from scikit-model selection import train test split from scikit-linear model import linear regression. train test split이 데이터를 분할하는 거고 linear regression이 바로 선형회귀 분석 모델입니다. 자, 참고이기 때문에 df.copy를 하고요. ag를 제외한 수치형 변수 목록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pictures라고 하는 변수는 df4.select dtypes include는 대괄호 float64, int64 이와 같이 묶어주고 .columns, .toList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실수형과 정수형을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된 변수들의 이름을 리스트로 형태로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pictures remove age, pictures의 변수의 리스트에서 age는 나중에 이 결측값을 대체를 해야 되는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age 변수를 삭제를 하고요. 그러면 age 변수가 삭제가 되었다면 남은 변수들이 바로 선형회귀에 사용할 독립 변수들이 됩니다.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와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자, 트레인 데이터는 결측치가 없는 데이터로 우리가 훈련을 하고 테스트는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에다가 예측된 결측값을 이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는 결측값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는
df4 대괄호 df4의 age 칼럼에 not null이 됩니다. null 결측값이 not 없는 데이터, 즉 age 열에서 결측치가 아닌 값을 가진 행을 선택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df4에서 df4 age.is null, 즉 테스트 데이터는 age 열에서 결측치인 값을 가진 행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독립 변수 x와 종속 변수 y를 설정하겠습니다. 독립 변수는 xtrain은 train 데이터 대괄호 pictures가 되겠죠. pictures가 뭐였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수치형 변수를 선택을 했고 선택된 수치형 변수들의 이름을 리스트 형태로 받은 겁니다. ytrain은 종속 변수가 되죠. 그래서 train 데이터에서 age 컬럼이 됩니다. 자, 선형회귀 모델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모델은 linear regression이 되고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겠죠. model.fit 하고 xtrain, ytrain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 결측치 데이터에 대한 독립 변수 x를 설정을 합니다. 이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인 독립 변수 x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측값을 대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xtest는 테스트 데이터, 즉 age 열의 결측치가 있는 행들로 구성된 데이터들입니다. 테스트 데이터 대괄호 pictures라고 하면 xtest는 결측치가 있는 독립 변수들의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 결측치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측된 값을 우리는 predicted ages라고 하는 변수로 만들었고 이 변수는 학습된 모델에 model.predict를 하게 되면 이제 예측을 하게 되죠. 이때의 인풋 값은 바로 xtest가 됩니다. 예측된 나이로 이제 결측치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df4.loc 대괄호 df4 age.isNull, age는 predicted ages, 즉 이 말은 행은 age 열에서 결측치가 있는 모든 행이 되고 열은 age 열이 되겠죠. 지금 결측값으로 데이터가 비어 있습니다. 그곳에 predicted ages, 결측값이 없는 데이터로 선형회귀 모델로 학습이 되었고 이 예측된 이 결측값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단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과 현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평균 대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age를 평균 대체법에서 평균값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자, df5는 df.copy 복사를 하고 먼저 age 칼럼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age min 변수는 df5 age.min 평균값을 구하는 코드가 되겠죠. 만약에 중앙값이라고 하면 .min이 아니라 .median이 됩니다. 그래서 결측치 대체 전 age 칼럼의 평균을 확인을 해보면 29.7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원래 원본인 데이터 프레임인 df age 칼럼은 df age.filNA age min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인 df age 칼럼에서 filNA 결측값이 있는 그곳에 뭐로 age min age 칼럼의 평균값으로 대체를 하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결측치 대체 후 age 평균은
결측치 대체 전후 에이지 평균은 같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결측치를 대체하기 전 가급적이면 DF 원본 데이터를 쓰지를 마시고요. 저처럼 카피된 것으로 평균값을 구하고 그 구해진 평균값을 원래 원본 데이터의 fill NA로 대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평균 대체법에서 최빈값을 대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최빈값이기 때문에 범주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발크드 칼럼을 최빈값으로 대체를 한번 해볼게요. 동일합니다. 먼저 최빈값을 구해야 되겠죠. 인발크드 모드는 df 인발크드.mode 대괄호 0 인발크드의 최빈값은 s가 되네요. 그러면 이 s를 이제 대체를 해야 되겠죠. df 인발크드는 df 인발크드.fill NA 인발크드 모드, 즉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 최빈값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 다음은 최빈값 대체법 인발크드 타운에 대해서 대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합니다. 비통계 대체법의 KNN 대체, 이것 역시 단지 참고만 하면 됩니다. 자, 비통계 대치법 KNN 대체법 범주형인 데크 이 칼럼을 대체를 한번 해보고 원본 데이터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먼저 불러와야 되고요.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KNN 대체법이죠. 범주형 변수를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원핫 인코딩을 해야 됩니다. 원핫 인코딩은 범주형을 0과 1로 바꾸는 인코딩이고요. 다음 강의인 데이터 변환하기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냥 참고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f는 즉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말이죠. df는 pd.getDummies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게 되면 원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f, columns는 dec, 즉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columns는 dec, 이 dec 열을 원핫 인코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drop first true는 원핫 인코딩 후 생성된 더미 변수 중 첫 번째, 주로 0으로만 값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를 제거를 해줍니다. KNN 대체법은 주로 수치형 변수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범주형 변수에 KNN 대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NN 대체법을 적용하기 전에 범주형 변수를 수치형으로 변환하는 이런 인코딩 과정이 필요합니다. KNN 인푸터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인푸터는 KNN 인푸터, N 네이버즈는 5개 이와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즉, 그 결측값이 있는 주변의 이웃, 즉 5개를 바탕으로 모델을 생성했다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수치형 변수만 선택을 합니다. df.select dtypes include는 대괄호 float 64, int 64.columns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수치형 변수만 선택을 하게 되고요. 결측치를 KNN 대체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df numeric columns는 inputter.fit transform df numeric columns, 즉 이 말은 수치형 변수들만 선택했기 때문에 수치형 변수들에 대해서만 결측값을 대체하게 됩니다. fit transform에서 fit은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는 거고 transform은 학습한 패턴을 사용해 결측값을 대체합니다. 자, 그래서 df.isNull.sum을 하게 되면 결측값이 모두 다
대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